자, 이 시간엔 다들 아마 정규화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 제가 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제시해드린 문제 105의 정보관리 기술사 아래 스키마를 우리가 그냥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세요. 테이블 스키마와 함수 종속성을 이용해서 함수 종속 도표를 작성한 뒤 우리 요거 해설지 제가 이제 보라고 말씀드린 거 보시면 함수 종속 도표는 얘를 결정해요 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 도표로 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걸 풀 수 있다라고 저번에 그 수업 때 말씀드렸었는데,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functional dependency예요. 즉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뀝니다 라고 이렇게 의존성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 표현을 해서 여기서 보시면 지점명이 자산을 결정한다. 그럼 그림을 그대로 지점명이 자산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점명이 장소를 또 결정하네요. 장소 이렇게. 즉 얘 입장에서는 얘가 키인 거예요. 아직 제 키를 정확하게 조출하진 않았지만, 예. 그리고 또 밑에 거 볼까요? 제시하는 사례를 보면 대출 번호가 지점명을 이제 결정한다. 그러면 지점명이 대출 번호한테 종속당하는 거예요. 예. 종속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속하는 놈이 요렇게, 예. 내가 얘를 결정해요라고 할 때가 요렇게 해요. 마찬가지 밑에도 대출 번호가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관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걸 도식화해 보면 지점명이 자산과 장소를 하고요. 또한 신기하게도 대출 번호가 또 지점명을 또, 예, 그럼 대출 번호가 이렇게 또 네모나게 있어야 되고, 대출 번호 해서 요놈이 지점명도 결정하지만 금액도 결정을 하죠. 금액에서 이렇게, 예, 이게 하나의 이제 첫 번째 물어보면 함수 종속 도표를 작성한 거예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표현하는 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ERD, ERD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키값, 여기가 일반 속성. 보시면 여기 물어본 게 대출 스키마잖아요. 대출 테이블 안에 대출이죠. 대출에서 지점명, 자산, 장소, 대출 번호, 고객명, 금액이 원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규화를 푸는 이제 꼼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자를 먼저 찾으세요. 결정자들. 여기에 지금 예를 봅시다. 보면 지점명과 대출 번호가 결정자죠. 나머지는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점명과 대출 번호가 결정자를 먼저 찾았을 때 지점명과 여기 지점명, 여기 또 밑에 대출 번호가 같이 이렇게 키 속성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를 여기 일단 나열을 하는 거예요. 쭉 자산, 장소, 금액, 고객명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은 1차 정규화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키를 찾는 거니까. 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작성을 했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관계가 나올 거거든요. 관계를 ERD로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보면, 자, 지점명, 예, 그 다음에 대출번호. 여기 쓰기 어렵네요. 예, 이렇게 되고 또 밑에 자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일단 자, 지점명, 대출번호, ERD처럼 그러니까 왼쪽에 요 형태로 좀 그리셔야 되는데 제가 근데 지금 이거 펜으로 그리니까 너무 느려서, 여기가 이제 속성 이제 식별 그룹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자산, 장소, 금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고객명 이렇게 있죠. 예, 요게 하나의 우리가 이 대출 스키마예요. 제시한 거에 보시면, 자, 일단 요 상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종속 관계를 그려보시면 돼요. 그려본 다음에 요렇게 ERD를 일단 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고 얘간에 요렇게 결정한 놈들은 요렇게 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일단은 직관적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게 사실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점명이 대출 번호가 지점명을 딱 종속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BCNF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결정자 간의 이제 종속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속 관계가 있는 것들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보시면 꼼수가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이거를 하실 때 지금 지점명이 여기서 지금 자산과 장소를 하고 대출 번호가 지점명과 금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출 스키마잖아요. 물어본 게 이 집 테이블 자체가. 그러면 대출이 주인공이에요. 대출이 보시면 이름대로 대출 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지점명으로 분리가 되겠죠. 왜냐? 대출 번호가 얘네들을 종속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이랑 그 다음에 예 고객명까지는 뭐 이렇게 하겠지만 보시면 자산과 장소는 대출 번호가 종속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점명이 자산과 장소라는 놈이기 때문에 대출 스키마에서 얘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출 스키마에는 대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점명을 종속을 시키잖아요. 그죠? 결정을 시키잖아요. 얘는 있어야죠. 예. 얘는 있어야 되지만 굳이 얘와 얘는 대출 스키마에는 없이 따로 분리가 해도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종속 관계가 없으니까 대출에서는. 그래서 얘를 잘라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점명을 그냥 날릴 수가 없겠죠. 얘가 지점명을 결정하니까요. 대출 번호가. 그렇기 때문에 스키마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대출 스키마에서 뭐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점 스키마, 예. 지점명이 나머지를 종속시키니까 대출 스키마에는 키는 일단 키 그룹은 대출 번호 짜자자작. 나머지 뭐 종속하는 애들은 지점명 그 다음에 금액 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보시면 지점 스키마의 지점명이 키겠죠. 나머지 뭐 종속한 관계 없으니까요. 예, 얘네들이 키고 나머지 또 일반 속성들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자산, 장소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얘가 결정하는 게 얘는 둘이니까. 고객명이 빠졌는데 고객명 이게 지금 원본 문제가 아마 고객명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이게 빠졌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대출 스키마에 아마 고객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고객명이 이게 좀 빠진 것 같네요. 이 느낌이 아직 풀텍스트 못 봤으니까 요렇게 스키마가 이제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정규화를 하면 일단 키로 자 그래서 첫 번째 키 그룹을 먼저 이렇게 쭉 만들고 서로 간의 정속 관계를 확인하고 종속 관계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를 하지만 지금 보시면 얘랑 얘 간의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점명을 그냥 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얘에 있는 놈을 참조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분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인 놈은 1 그리고 얘는 n으로 표시를 해요. 보통 정규화해서 나눌 때 참조하는 놈은 밑으로 가는데 얘가 보통 n이고요. n 이렇게 표시해줘요. 닭발. 그리고 이 키에 있는 놈이 1이에요. 나눠진 놈이 이제 보통 키로 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표시를 1대 n인데 얘가 지금 또 보시면 지점명이 굳이 키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학습했던 약한 관계에 속하죠. 얘는 그 점선으로 이렇게 관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 n 이게 n이에요. 이게 1이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지점 스키마 왼쪽에 대출 스키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1대 n을 얘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테이블을 ERD를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테이블을 그냥 쓰시면 돼요. 요런 형태로 ERD 형태로. BCNF 정의는 우리가 했듯이 이 결정자 간의 이 종속이잖아요. 결정자 간의 종속이 지점과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대출 번호와 지점명 간의 이 종속 관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해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쉬운 문제. 한 번에 다 풀리니까 이렇게 BCNF로. 예. 그래서 이렇게 쓰셨으면 이거 20점이에요. 키 찾는 과정 이것도 하나 외우세요. 예. 어, 결, 유, 최, 대. 이게 무슨 소리냐? 결정자를 먼저 다 찾으세요. 어떤 놈이 어떤 놈을 결정한다. 이걸 먼저 찾으시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식별 그룹에 있는 애들이 같이 있으면 유일하냐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최소한의 칼럼으로 키가 구성이 된 거냐. 마지막 이 칼럼이 선정된 칼럼이 이 테이블을 대표할 수 있냐. 이 특성을 전부 다 만족하면 이게 키인 거예요. 키. 그래서 이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처음에는 지점명과 대출번호가 전부 다 키에 올라와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여기 보니까 BCNF 관계가 있네. 식별자 간의 관계가 있네. 대출번호가 지점명을 종속하니까 결정하니까. 그래서 얘를 정의를 설명해주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밑에 ERD를 마지막에 해서 딱 분해해서 1대 N으로 대출 스키마와 뭐 지점 스키마 이렇게 해서 했으면 20점 맞았겠죠. 20점. 그러니까 정규를 어떻게 푸는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키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니까 결정자를 먼저 찾으세요. 결정자를 먼저 결정 그룹에 이렇게 넣어버리세요. 근데 일반만 숙소 때 그려보세요. ERD로. 그 다음에 얘들 간의 종속 관계를 얘가 얘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ERD 안에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감이 오는 거예요. 예, 종속 관계가 없는데 내가 키에 있다. 그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는 결정을 하는데 얘는 결정하지 않아. 그러면 얘를 결정한 놈이랑 따로 나눠줘야겠죠. 잘라줘야겠죠. 그러면 얘가 또 얘 키는 위로 올라오고 얘가 1 그리고 얘는 참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n 혹은 이것도 표시를 실선, 점선 구분하셔야 돼요. 점선은 얘 키가 얘 일반 숙소로 하면 점선, 얘 키가 식별 그룹으로 가면 직선, 예, 실선. 요걸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정규화 특강, 막간을 이용한 특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